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연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전인 레스터 시티전에서 부진한 경기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노출하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부진이 눈에 띌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폼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자신의 주 포지션이라고 평해지는 왼쪽 윙어 자리에서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경기력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시즌 개막전인 브랜포드전에서의 모습과 판박이로 손흥민은 왼쪽 윙어 자리에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최적의 포지션은 왼쪽 윙어 자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풋볼 런던이 전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보면 지난 시즌에는 히살리송이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바람에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훌륭히 그 역할을 대신해 주었지만 히살리송이 정상적인 폼이면 손흥민은 왼쪽 윙으로 뛰는 것이 손흥민 자신에게도 편하고 팀에게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지난 시즌 수비 라인에서 잦은 부상으로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았지만 수비 라인보다는 최전방 공격 라인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최적의 포지션을 언급하면서 히살리송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어야 했다고 강조하면서 좀 더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은 중앙 스트라이커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에서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무튼 손흥민의 최적의 포지션은 손흥민이 넓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왼쪽 윙어 자리라고 하면서 중앙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도미니크 솔랑케를 영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의 기사 내용을 독립기사로 다시 전하고 있는 더 푸트룸은 논평에서 솔랑케의 영입으로 이번 시즌은 손흥민이 왼쪽 윙어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이 왼쪽 윙어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의 커리어 하이는 어느 시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21-22 시즌을 떠올릴 것입니다. 리그 통산 23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살라와 공동으로 득점왕을 수상했던 21-22 시즌의 손흥민은 그때까지 자신의 커리어 중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도 더 임팩트 있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즌 초반기의 손흥민의 활약이었습니다. 21-22 시즌과 지난 시즌 초반기의 손흥민의 활약과 포지션 등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1-22 시즌은 누누 감독이 시즌 중에 경질되면서 콘테가 중도 부임한 시즌이었고 손흥민은 콘테 체제하에서 왼쪽 윙으로 활약을 했지만 콘테 체제 초반기에는 특별한 활약과 스탯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콘테는 손흥민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술로 손흥민의 공격 방향을 사이드에서 중앙 지향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런 변화에 당시의 손흥민의 폼이 제대로 올라오면서 손흥민은 윙어가 아니라 케인과 함께 최전방 투톱의 활약을 보이면서 콘테 후에 최고의 골러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즌 말미에는 콘테는 아예 케인의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메이커로서 손흥민의 득점을 조력하는 전술 패턴으로 변화했고 결국 손흥민은 시즌 말미에 골 폭죽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초반기에는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로서는 매우 특별하게 토트넘의 주장을 맡으면서 팀의 리드가 되었고 주장으로서 손흥민의 파이팅과 승실성은 토트넘을 시즌 초반에 선두를 달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적인 지원에 힘입어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 사상 가장 만족스러운 축구를 했다고 평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살리송의 부상과 부진으로 손흥민은 중앙 스트라이커 자리를 맡았고 시즌 초반에는 득점왕 경쟁을 할 정도로 많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대활약은 콘테 시절 말미에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당시 유럽 최고의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스피드와 간결한 슈팅으로 손흥민은 많은 골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콘테 시절 보여준 손흥민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역량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하에서 보여준 역량은 같은 포지션과 같은 역할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테 시절 말미에는 주로 스피드를 바탕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최고의 골 결정력과 침착하면서도 간결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낸 패턴이라면, 지난 시즌 초반기에는 펄스9으로 거의 프리롤로 플레이메이킹과 크래그로스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보여준 대활약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두 가지 양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손흥민은 윙포드로서도 크랙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고, 또한 중앙 스트라이크로서도 그 역할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이러한 두 가지 역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콘테 시절 말미에는 케인이 플레이메이커로서 최고 수준의 도움들을 손흥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윙포드로서 크랙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의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서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케인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초반기에는 손흥민에게 도움을 준 선수들이 뚜렷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살리송 등처럼 손흥민이 도움을 준 선수들이 먼저 떠오를 정도이고, 손흥민 도우미로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공미의 메디슨은 손흥민에게 도움을 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여기에 클루셉스키의 혼자 놀이와 수비수들의 높은 골 관여도 등이 대해지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시즌 초반 골 레이스를 펼쳤던 손흥민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손흥민의 최적의 포지션은 왼쪽 윙어가 아니라 프리롤 스트라이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이드와 중앙을 오가면서 사이드에서는 특유의 스피드를 살리고, 중앙에서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감각과 날카로우면서도 간결한 골 결정력을 살리는 멀티 어태커로서 활약하게 할 때 손흥민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왼쪽 윙어 자리는 비유하자면 손흥민의 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현대로라면 손흥민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자리가 왼쪽 윙어 자리라고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왼쪽은 다름 아닌 손흥민의 세장이었습니다. 세장 속에 갇힌 새는 안락함을, 즉 편안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세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왼쪽과 이번 레스터 시티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왼쪽은 말 그대로 세장이었으며,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플레이를 반복할 뿐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공격 전술은 공격에서 특유의 전술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물량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자원들을 공격에 투입함으로써 수적 우위와 그에 따른 점유율의 확보를 통해서 외견적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비춰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소득 없는 빈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격 패턴과 전술,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상대팀의 빠른 역습에 번번이 무너지는 수비 라인에서의 무대책은 매번 토트넘의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번 레스터 시티전이나 지난 시즌의 브랜포드전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트라이커로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중앙의 손흥민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이 부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많은 부하를 걸리게 하는 존재라고 하면, 이번 레스터 시티전에서와 같이 손흥민을 왼쪽에 내버려 두는 경우에는 손흥민 자신의 역량이 전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손흥민의 최적의 활용이라는 전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왼쪽의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신에게 편안한 자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위의 비유는 사실 조금 무리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 말미부터 이번 레스터 시티전까지 보여주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과 경기 결과에 대한 반응들을 볼 때 자신의 책임에 있어 의외로 자기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더더욱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맨시티에게 패하고 난 뒤 인터뷰에서 그래도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는 말로서 자신의 역량을 강조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축구는 점유율 등의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술로 골을 기록하는 게임입니다. 비하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투에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포탄과 총탄을 퍼부은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실상 자신은 상대의 총탄 한 방에 절명을 하고 난 직후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가장 편한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량인 것입니다. 이번 논평은 손흥민의 향후 거치 문제를 배제한 순수한 전술적 차원에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의 향후 거취 여부에 따라서 이번 시즌 손흥민의 입지와 활약은 롤러코스터적인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